바쁘신 중에도 자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적 대화 2.0 자문단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공대 사회노동위원회 김지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위촉장 수여식, 그리고 기념 촬영에 이어 자문회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대 사회노동위원회 김지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영입니다. 우선 이렇게 자문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할애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 12분 한 분 한 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사노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의 발로라고 여깁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경사노위가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 기구이고 또 대화의 주체인 노사정을 사회적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새 정부 경사노위 1기 출범을 준비하면서 아주 다양한 경로로 경사노위가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 청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제로섬 의제를 상정해 놓고 윈윈하라고 해온 거 아니냐. 또 절차적으로도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를 해왔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가장 크게 와 닿았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사회적 대화 2.0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패러다임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윈윈 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또 노사정과 더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재구조화하자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명망 있는 전문가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조언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언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자문위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분야에서 남다른 업적을 쌓으신 사계의 권위자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경륜과 통찰이 하나로 모일 때,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토양 위에 뿌리 내릴 때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은 드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자문단은 정례 자문회의가 구심점이 되고 또 열린 구성으로 분과를 꾸려 알찬 전문가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자문위원님들께 오늘 특히 두 가지 역할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냉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시도하려고 하는 공론화 절차와 같은 이른바 수기 민주주의의 대화 모델이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따뜻한 감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자 앞에 따뜻한은 형용 모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궤도 위를 가고 있는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아낌없는 질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경사노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유촉장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촉장 오인지 내려놨습니다. 사회적대화 2.0 자문단 출범식을 환영하는 의미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적대화 2.0 자문단 출범식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네, 김영욱장 양경민입니다. 책상에 놓여 있는 사회적 대화 2.0 자문단 출범식 및 자문이라는 자료 지금 6페이지 붙었고요. 6페이지에 자문단 운영 계획안이 나와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기 정상의 출범과 함께 역사 상생 국민 공감형 의제 가족을 사회적 대화 활성화 강화 등의 특히 이제 위원회 최초로 지금 공론화 기법을 저희가 도입하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의견을 여쭈고자 자문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자문단을 모시게 되었고요. 이제 이런 대규모의 자문회의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자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두 분에서 네 분 정도의 자문회의 모시고 저희가 의견을 여쭙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약 분기에 한 번 정도 정례적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단의 분과를 같이 이제 공론화 의제 전문단, 지역 사회적 대화 전문단, 산업 안전 관련 전문단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 그때 저희가 진행을 생각합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는 그간 제가 했던 업무 현황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운영 방향 소개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고령화나 AI나 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또 그리고 국민들 성인 남녀 2,500분을 대상으로 앞으로 사회적 대화 의제를 하게 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게 진행하는 게 좋겠느냐를 여쭙는 일을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안전한 인터 등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취업난 해소 순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제 국제 컨퍼런스도 진행을 했고 또 지역 차원,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의 저희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는 조금 미흡하였다라는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제가 중앙 노사정의 개별 현안 중심이었고 업종과 지역의 이슈는 소외되어서 국민의 관심이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4페이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사회적 대화 2.0이라는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보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제 다들 뭐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인구 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이 다수의 위기가 같이 묶여 있는 복합 위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이러한 복합 전환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정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간의 우리 사회 새롭게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서 국민과 노사정이 함께 공동체 미래를 설계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전은
균형 성장과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 대화 2.0 시대라고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방안을 네 가지 분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제입니다. 의제는 이제 사회 구조적이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제를 채택을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이제 노사정 간에 같이 의제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청년 일자리, 산업 안전 이런 분야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입니다. 방식은 새롭게 국민 참여가 필요한 의제의 공론화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인구 위기에 대응해서 세대 상생의 일자리 체계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꾸려질 각 의제별 위원회에서도 각 의제별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공론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사업과 연계해서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두에게 열린 경산회의를 만들고자 합니다. 경산회의 회의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1년간 논의되었던 사회적 대화의 모든 회의체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태의 대국민 보고대회도 개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서서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께 토론 진행하고 그간에 제가 토론 여러 번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토론 진행을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다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저희가 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질문하실 게 있다든지 또는 추가로 좀 의견을 보태 주실 게 있다든지 하시면 가리지 말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면 제가 진행을 잘못하는 것으로. 제가 위원장님을 살려드리도록. 예, 감사합니다. 지역 업종으로 이게 중범위 수준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건 이제 오랫동안 얘기되어 온 건데요. 그래서 뭐 그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지역 업종 연계를 해서 업종별 위원회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적극 찬성이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지역 사회적 대화 지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무엇일까? 그래서 지자체의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업과 연계를 하고, 그러면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가 여러 모델들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가장 큰 조직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가장 큰 조직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인자위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지역고용심의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 고민하고 금년에 하려고 하는 지점은 어떤 거냐면, 논의들은 이루어지는 건데 그 논의의 결과들이 실제 여러 사업화되고 실행되는 과정들은 조금 약한 지점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산되지 못하고 그냥 논의를 위한 논의로 그치는 부분들도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단위에서 많은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들이 지역 단위로 확산이 되려면 지역 내의 사회적 대화에 튼튼한 구조들이 있어야
확산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진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주도가 되는 모델이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사노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은 지역 사회적 대화의 촉진자로 역할을 하셨던 많은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인적 네트워크로 가지고 있는 점이 저희 경사노위의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고용노동부가 지역 단위의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구체화되면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단에는 저희 쪽에서 전문가분들을 좀 매칭을 해서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실근로 시간 단축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사회적 대화를 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 실근로 시간 단축 지원 사업과 연계시켜서 일련의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일련의 흐름들이 계속 어떤 모델로 정착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고민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축으로는 이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지역고용 활성화법을 제정하는 과정들 속에서 지역의 사회적 대화의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긴 한데 과연 어느 주체들이 지역의 사회적 대화의 공식적인 거버넌스가 되느냐 하는 지점은 아무튼 그 논의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지점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현 단계에서는 좀 열어놓고 하려고 합니다. 열어놓고 해서 잘하시는 모델을 우선 만드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할까 싶습니다. 예, 답이 네, 감사합니다. 예, 조성재 선임 연구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경사노위는 이제 중앙 단위의 중앙정부 단위의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 병행해서 지방의 지역의 사회적 대화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가 있고 그게 이제 패러럴 형태로 기구는 일단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는 지자체장이 이제 협의회 의장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지자체장들의 관심도랄까요? 이런 것에 따라서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른바 이제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된 곳은 더욱더 좀 모범 사례로 전파를 하고 덜 활성화되거나 무관심한 쪽은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유도랄까요?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촉진을 해보려고 그런 사회적 요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사노위법에는 이 지역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 저희처럼 이제 중앙 단위의 경사노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 사회적 대화에 관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저희 예산에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또 좀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일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나 노사발전재단과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저희가 함께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그 힘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말씀 더 주실 거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일 오늘 참석하신 자문위원님 중에서는 그 장유 요새는 저 연장자가 선도를 해야 되는 한 말씀 보태주시죠. 제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그 이제 뭐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뭐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현안 논의하고 이럴 때는 지금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전문성도 있고 뭐 미래 전망이나 이런 거에서도 저보다 훨씬 더 예리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과거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위원장님이 취임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어떤 방향을 잡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신장 개혁보다는 좀 더 과감한 변화를 재건축에 가까운 그런 이제 설계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에 약간 좀 이게 탄력이 떨어져 있던 그 대화가 그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김지영 위원장님의 트레이드마크이시기도 한 공론화 기법이나 그런 설계를 여기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좋은 어떤 그러니까 그 경산호의 자체의 동력으로는 최대한 하여간 뭔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약간 많은 기대가 있고요. 근데 이 여러 의제들이나 뭐 여기에 다 숨겨져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그 경산호의나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특성은 이게 대통령 자문기구를 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는 대통령 의존성이 우리나라가 유난히 뭐 더 강해서라기보다는 노사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지배력이라고 그럴까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멋있고 이상적이라는 그 어떤 노사 자치적인, 노사 자율적인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세계화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적인 어떤 노사관계의 시스템으로 이게 들어왔는데 위원장님이 설계하신 이런 새로운 구조 속에 결국 어떤 모멘텀을 이렇게 찍어주는 그거는 결국 대통령의 의제 설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침 엊그저께 국무회의 때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더라고요. 그 노동시장의 어떤 좀 더 여러 측면의 개혁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 뭐 여러분들도 발언을 하시고 그 예전에 양노총 위원장하고 이렇게 차담을 하면서도 청년 고용의 걱정인데 이게 기업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한번 채용하면 이게 해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용을 못한다고 그러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기구나 경산호의도 막 이제 그 출범을 하니까 그런 데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긴 하는데 당장 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어떤 의제를 딱 찍어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대전환, 이거의 근본적인 어떤 변화의 밑바탕에는 노동시장 전환이라는 게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게 그런 전환에 가장 큰 충격을 입을 부문도 바로 노동시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의 대전환, 산업의 대전환을 자꾸 얘기하지만 노동시장의 전환은 어떤 모습일까? 그거의 개념 설계를 30년 전에 세계화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설계와 AI 전환, 산업 전환을 얘기할 때 노동시장 개념 설계는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물론 이제 연구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매크로 레벨에서의 어떤 논의나 문제의식 같은 것을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걸 의제로 경사노위에 던져주시고 한번 보고대회나 이런 거를 대통령이 직접 갖고 그 출범 어느 즈음에 대통령 주재 경사노위 본회의를 한번 개최를 해서 그 의제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방향을 미션을 정해줘야 그걸 중심으로 다른 여러 가지 과제들이 그 배치가 되고 힘을 좀 받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사나 그 공익들의 어떤 이렇게 노력으로 그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여지까지 경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러리라는 법은 없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일 것 같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 2.0이 탄력을 받아서 잘 가려면 초반에 그런 뭔가 모멘텀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제도 좀 큰 의제를 잡아서 여기 이제 공론화 특별위원회 이것이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이슈죠. 그 일자리 체계 재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포괄적인 주제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더 이슈 하나를 꼽으라면 뭐냐? 이거를 약간 범위를 좁히고 그걸 가지고 그냥 그 현실적으로 보면 청와대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과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옛날 접근 방식일지 모르지만 제 경험으로는 하여간 그런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우선 드립니다. 예, 우리 최영규 원장님을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청한 이유는 아마 말씀 다 듣고 나셔서 위원님들이 다 왜 그랬는지 짐작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이 사회적 대화 2.0이라고 하는 이 네이밍 자체의 저작자이신데요, 최영기 원장님한테 제가 그냥 미리 사실은 허락도 안 받고 썼습니다만 이 이상의 더 좋은 그 표를 찾기 어려워서 다행히 저작권 등록을 안 해 놓으셔서 제가 그냥 빌어 썼습니다만 우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노사정에서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노사자치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베이스를 전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 대화의 장면에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노사정의 문제를 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해가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고려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의제의 측면에서도 좀 매크로 레벨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싶은 게요. 이게 의제를 좀 분절해서 다루게 되면 사실은 노사 전반의 어떤 문제들을 패키지 형태로 결론을 내는데 좀 굉장히 장애가 많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매크로 레벨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은 말씀 주신 점에서도 충분히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화를 끌고 가야 되는 장을 만들어 놓은 저희 경사노위 입장에서도 그런 식의 접근이 또 하나 필요한 이유가 있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제가 이제 위원장 됐다고 하는데 경사노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그래도 비교적 기억을 하는 편인데 경사노위가 뭐지? 더군다나 약자로 쓰니까 풀었으면 또 너무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사노위에 대해서는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모르는 분 책임이 아니라 경사노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크로한 레벨에서 논의하면서 국민들한테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가가서 얘기하고 국민들이 경사노위를 통해서 뭔가 사회적인 미래 과제가 좀 해결하는데 그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저희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의 자문기구이다 보니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뜻이랄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잘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또 우리 박희천 교수님도 오랜만에 뵀는데 한 말씀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 10월에 이제 어느 학회에서 마침 뭐 경사노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어떤 이제 좀 그러니까 회고와 전망과 뭐 이런 것을 주제로 한 곳에서 제가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조금 이렇게 그 기억에 남는 것이 그러니까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발제를 해주신 발제자께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가 어떤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중간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양쪽이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그 사각지대 같은 이제 그것을 보완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제일 안 되는 게 대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는 이제 법학자이다 보니까 그 사실 이제 법학 이제 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외람되기는 하지만 이제 위원장님께서 더 잘하시지만은 지금 너무 많은 노동 문제가 다 법으로만 해결을 하자라고 이제 무조건 끝까지 간다, 대법원까지 간다, 막 이런 그 기류가 너무 강하고요. 이제 저의 전공과 관련을 해서는 이제 3월부터 그 새로운 노조법이 시행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현장에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을 무조건 뭐 당연히 이제 법이 기본이 되어서 판단을 내리긴 하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노조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그 원만하고 활성화되는 어떤 단체 교섭을 이제 그 지향하자는 법인데 그게 이제 결국 대화의 일종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제 잘 원만하게 현장에서 이렇게 안착이 되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 우려와 뭐 혼란과 혹은 뭐 기대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가장 역사가 깊고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사노위는 이제 그런 국면에서 어떤 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적으로 마지막에 최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런 노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이슈, 그런데 무조건 법으로만 해결해서 능사가 아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그 조금 꼼꼼하게 세심하게 좀 현장에 이제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항상 예전부터 저도 경사노위 출범할 때도 약간 뭐 제가 무슨 그 관련된 뭐 토론회라던가 이렇게 경사노위 출범과 관련된 여러 뭐 논의 같은데 그냥 이렇게 깍두기 같이 참석을 막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제 너무 그때의 급박한 이슈 위주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그 합의가 안 되면은 경사노위는 별로 한 일이 없고 이제 뭐 성과도 없고 그래서 언젠가 아마 몇 년 전에는 뭐 언론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회의를 했는데 합의도 못하고 세금만 낭비했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언론에서 또 막 호도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경사노위의 출범 자체가 외환위기 극복, 이렇게 아주 급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상황 속에서 출범을 했다 보니까 항상 좀 경사노위에는 그런 이제 급박한 이슈를 빨리 합의해서 해결하자는 좀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걸 전혀 도외시하거나 뭐 우리는 그냥 계속 대화만 한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 합의도 하고 이렇게 뭔가 해결도 하려는 그런 노력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대화 자체의 의미를 두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대화를 필요로 하는 어떤 의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긴 호흡으로 그 대화를 정말 복원하려는 이런 노력, 이게 좀 같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안 할 거라고 이렇게 너무 어려운 그 기대와 주문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렇게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결국은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다 가야 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예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공론화위원회 원전 때문에 하실 때 되게 이렇게 흥미롭게 그냥 언론 같은 데서 저도 보고 했었는데 이제 그 방식을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대의제 민주주의와 지적 민주주의 사이에 어떤 그런 그 역할 같은 그런 통로 같은 것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혹시 이제 우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하신 이런 공론화위원회 방식의 또 새로운 사회적 대화 2.0에 이제 좀 저도 기대가 있고 하여튼 자문위원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또 이제 힘닿는 대로 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저희 공론화라고 하는 절차를 이렇게 잘 뭔가 성과를 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문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요. 이제 같은 배에 타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못 내리십니다. 이미 배는 출항을 했고요. 예, 정말 잘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정말 절절히 이렇게 와닿는 말씀인데요. 아무리 좋은 판결이라도 가장 나쁜 화해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법관으로 있을 때도 가급적 판결 법적인 어떤 재단보다는 그런 화해나 조정이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더 의미 있는지를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노사 대화가 현안 바로 목전에 닥친 현안 위주. 그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부 주로 이제 노동부의 노동 정책에 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 정책의 목표가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결정이나 집행을 염두에 두는 그런 사회적 대화이다 보니 그 단기적인 어떤 현안 위주로 의제가 설정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이 사회적 대화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영기 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포괄해서 다루어야 정부나 어떤 정권의 교체에 관계없이 사회적인 의제로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또 우리 사회에 더 유의미하고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저희가 더 깊이 고민하고 그 넓은 의미에서 그 우리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기왕 이렇게 오셨으니 한 말씀씩 짧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일 교수님, 예. 예, 좀 마이너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 운영과 관련해 갖고서 오늘과 같은 자리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 분과별로 이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공론화, 상생, 지역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제 분과가 구분돼서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무찌라듯이 딱딱 구분되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예컨대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공론화를 갖다가 계속 진행해 왔던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부천, 충남 이런 데는 해왔었고 몇 년 전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한 7-8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를 하면서 공론화인데 그거는 이제 지역 업종을 갖다가 같이 해서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또 그런 게 많이 축적이 되어서 그 노동부에서 이번에 이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는 각 지역에서 공론화를 하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큰 단위에서의 이야기만 아니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부분적으로 좀 지원하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고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딱딱 나누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좀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5페이지 맨 마지막에 모두에게 열린 경사노위 저는 상당히 동의하고 또 유튜브라든가 SNS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종의 그런 공론화 내지는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같은 식으로 요즘에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AI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어떤 의제도 만들어내고 합의도 이루는 그런 폴리스라고 하는 POL.IS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외에서는 이제 V 타이완 뭐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되고 있어가지고서 그 예산이 조금 들 가능성이 좀 있긴 있지만은 그런 플랫폼도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일 교수님은 지역 사회적 대화 관련된 연구의 자장도 맡아주신 적이 있고 해서 아마 지역 사회적 대화에 더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말씀 주신 대로 지역 사회적 대화에도
사실은 뭐 대화의 그 성질상 공론화라고 하는 절차가 그 병행되고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된다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이제 공론화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쌓이면 아무래도 또 좀 더 좋은 그 이 나비 효과 비슷한 것을 좀 가질 수도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뭐 공론화 절차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된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광산구 뭐 불뿌리 사회적 대화에서도 이미 실행된 사례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전파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고요. 그 AI 지원 문제도 저희가 뭐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공론화를 염두에 둔다면 그 시민들이 다수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방식의 그 기술적인 것도 좀 잘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플랫폼도 좀 잘 그 저희가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잘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하고 마주 보신 우리 양 교수. 잠깐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었는데 쳐다보시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지난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제 제 조선업을 주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관련된 업종 대화도 좀 해본 바가 있고 상생협의체 이런 걸 통해서 해본 적이 있고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또 사실은 그 프로젝트를 좀 같이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이제 어려웠던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사실은 노동조합이 빠져 있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상생협의체 협의에서 이제 기업들과 이제 협력사만 들어가는 형태와 그다음에 정부는 또 개입 적정한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의 위치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노사민정이나 혹은 경사노위에 적정한 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대화의 채널이 항상 떠 있는 상태로 진행돼야 되는 상황에서 좀 애매한 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리라 생각하니 지금 여기 지역 업종 연계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근데 지역 업종 연계 또 말씀하시니까 사실 제가 경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제 경남에는 이제 노사민정도 있고 인자위도 다 번갈아서 한 번씩은 이제 참여를 해봤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안 돌아갑니다. 근데 경남이 아마 여건이 나쁜 쪽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는 예전에 이제 송철호 시장 때 화백회의라고 했었죠. 그때 노사민정. 근데 그건 잘 되는 측면도 있고 안 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잘 되는 거는 당시에는 이제 산업이 전환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건지를 좀 리서치하는 부분에 선출됐는데 그럼 어떤 협의를 할 거냐는 또 어렵고 그러니까 협의가 참 계속 어렵더라. 뭐 이런 측면에서 아까 주셨던 우려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딴소리를 해보자면 좋아하는 영화 중에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억울한 그 무고로 이제 살인죄로 온 청년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심원들이 논의를 하는데 우리가 자꾸 끝맺음이 없는 대화를 하다 보니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오면 어쨌든 어떤 이야기든 대화를 사회적 대화를 한번 맺어야 된다. 이런 원칙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계속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우리 박기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노조법 2, 3조가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또 이제 뭐 하던 패턴대로 하자면 사실 원청 대기업들은 이제 사용자성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면서 빠져나갈 것이고 그 22년에 이제 파업 때도 있었고 이슈가 계속 있었지만 사실 이제 하청 노조는 또 하던 방식의 교섭을 또 이제 시작하면 난항이 굉장히 왜냐하면 하청업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제 조선업부터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면들이 드러날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 계기들을 잘 지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관련해서 또 제가 전공이 원래 과학기술학이어서 AI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하고 그 아틀라스 로봇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노조가 이제 반대한다. 한 대도 노사와 협의 없이 못 들어온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맞고 혹은 들여보내고 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숙련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거냐에 대해서 아무 합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자동차라는 공장에서 혹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숙련을 회사가 어떻게 평가하고 노동자들 스스로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이거를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전문적인 이제 그 숙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 거냐 못 만들 거냐 이런 문제가 거기 겹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기준을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렵고 그냥 두면은 그냥 한 대도 못 집어넣는다. 집어넣을 거다. 그럼 미국에 집어넣을 거다. 먼저 집어넣고 언젠가는 이제 한국에 집어넣을 거다. 이런 논이면 굉장히 파상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선도적으로 조금 제한하는 논의를 AI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지금 이제 AI나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런 논의를 경사노위에서도 충분히 다루면서 선제적인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노동연구원에서도 리서치를 하고 있고 여러 이제 국책기관에서도 연구하고 기업에서도 연구하지만 사실은 그 기준들을 만들어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고 뭐 제가 뭘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업종 그러니까 여러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많고 산업 베이스로 보면 어떻든 그 제조업이 지금 여러 여건들 속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건 되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들 속에서 사회가 치러야 되는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제조업의 생태계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는 업종별로 어떤 것들은 같고 어떤 것들은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조선도 그런 차원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고 그때 조선업 쪽의 원화청 그 사측 중심이긴 했습니다만 대화를 했던 경험들도 저희가 자사도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산업전환 관련해서 저희가 희망하는 것들은 업종 지역을 크로스하는 부분도 같이 결부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산업들이 특정 지역에 좀 몰려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앵커 산업이라고 하죠. 그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경주를 중심하는 지역, 석유화학은 울산과 뭐 여수, 여천 등등이 있어서 이게 산업의 이슈이자 지역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슬기로운 해답들을 어떻게 찾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저희가 여기서 중층적 사회적 대화에서 지역과 업종을 연계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결국에 업종별로 처한 여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거에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준비가 된 부분부터는 먼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가는 작업들 그걸 금년에는 조금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여건이 좋아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건도 좋아진 측면도 있어서 그 여건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대한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2조 3조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만 2조 3조가 되고 나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새로운 노사관계의 질서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일부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AI 전환 관련해서는 뭐 말씀 주신 여러 가지가 저희가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피한다고 될 이슈도 아닌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윈윈의 가장 큰 첩경은 교수님 주신 말씀처럼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기준은 미시적으로는 사업장 단위부터 시작해서 거시적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산업 전반적인 부분까지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 노사정과 저희가 의대 등등을 정리해 나가는 건데요. 정리가 잘 되고 나면 뭐 최대한 저희 쪽에서는 그 말씀 주셨던 부분 다양한 층의 이슈들을 가지고 최대한 논의를 좀 해서 정리를 좀 해내려고 하고 정리를 해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언제든지 교수님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 저도 노동연구원 박준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언젠가 할 것 같은
싶어서 그냥 손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지역 뭐 이런 지역 업종 뭐 의제 뭐 다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는 뭐 추진 방안에서 의제랑 그러니까 뭐 3번에서 이제 중층적으로 지역 업종 연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큰 방향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최영길 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이제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는 말씀에도 이제 공감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더 이게 중층적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층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여기는 이제 지역업종 연계만 있는데 사실 지역업종에다가 의제는 연계를 하면 안 되나? 그 곱하기가 지금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2번 또는 3번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역과 산업과 의제를 이제 뭐 연계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원을 그릴 때, 그러니까 원 하나로 큰 원 하나로 하면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커다란 위기 때 역사적 타협의 경험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합의나 타협이 쉽지가 않은 게 그 전에 이제 작은 경험들이 좀 많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오히려 원을 갖다가 2개, 3개 이렇게 이제 그리면 가운데 이제 그 교집합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자꾸 좀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들. 뭐 이런 점에서는 그러면 지역 산업 의제 뭐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해보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뭐 산업과 의제를 교차해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양순 교수님 얘기하신 그 남해안의 조선업의 청년 고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의제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교차시키면서 중층을 더 이제 좀 심화시키면서 그 경험들을 갖다 자꾸 쌓아나가는 것들. 사실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 뭐 그러니까 지역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의제 차원에서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계속 제안을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는 쉽지는 않더라도 뭐 지역 차원, 업종 차원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교차를 하다 보면 그 이제 그 지점들이 참여의 지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런 점들에서 뭐 조금 더 이 2.0은 그러니까 그 매크로한 수준과 마이크로한 수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합쳐 나가는 뭐 이런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그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경사노위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이제 허브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 허브 역할을 경사노위밖에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그런 점들에서 앞으로도 뭐 잘 그 2.0의 그림들을 조금 더 잘 그려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 아주 좋은 또 아이디어 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매크로한 레벨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 하겠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마이크로한 측면도 같이 현안에 대한 필요한 논의도 해야 되고 또 저희 경사노위가 허브 역할을 잘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말씀도 잘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또 오기는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박종식 의원님이 더 많이 분골 세수신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예. 또 말씀 주시. 저도 너무 늦지 않게 빨리 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이제 국민 공감형, 그다음에 열린 대국민 공론의 장 이런 이제 워딩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사노위에 뭐 대체로 위원회 오게 되면 노사정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
이 노사정이 명확하게 의견이 엇갈리거나 또는 그런 의제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전체 국민이 그걸 얼마나 체감하는지 이해하는지에 대한 공론화장이 사실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추진 방안에 넣으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어떤 입점용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추진할 의제는 뭔가라는 부분을 좀 들여다봤는데 이제 지역 업종 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AI라는 것도 새롭게 전환의 어떤 도구로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제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여성 문제 또는 이제 고령화에 있어서의 여성 고령자들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 AI 사실 최근에 페이퍼 중에 가장 초기 페이퍼는 이제 고숙년의 위기가 올 거다라고 하지만 최근의 페이퍼는 저숙년에 더 빠르게 올 것이다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보호 체계가 더 약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동네는 사실 노사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사도 사실 사가 아니고요. 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서로 네트워크가 약한 그런 보호 체계가 약한 그런 동네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대국민 공로는 굉장히 잘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누구나 겪게 되는 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돌봄이라든지 뭐 보건이라든지 이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노사가 약하다 보니 사실은 여기서 의제별이라든지 중요한 의제 잘 이렇게 선택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던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합의가 될 만한 명확한 의제도 별로 없고 또 이제 오라고 해도 참 어디가 논지 어디가 산지 이게 그러니까 대표자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의제들도 좀 많이 발굴해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대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아주 적절히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바로 그런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짚어주신 그 대표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희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노사가 따로 없는 이른바 우리가 전통적인 노동법의 보호 영역에 들지 않았던 그러면 또 사쪽이면서 이른바 뭐 가짜 3.3 얘기가 나오듯이 그런 분들을 위한 대표 미조직 노동자들의 어떤 대표성 문제가 지금 경사노위의 지금까지의 참여 주체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반성과 비판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공론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과대 표집해서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그런 약점을 좀 보완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여성정책연구원에 있는 우리 정성미 연구위원님도 기왕에 앞에서 해주셨습니다. 매를 먼저 맞췄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 충분하진 않은데요. 아마 저를 불러주신 데는 또 다른 쓰임이 있으실 걸 기대하시고 불러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과정에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솔직히 그 주체가 있는 노화사가 아닌 영역을 짚어주시는 오은진 박사의 말씀처럼 세대 간의 차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되게 클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 분부문에서 다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술 변화, AI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상수로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론화를 하고 수기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기술 변화 같은 부분들은 사실 한 달, 두 달 사이에도 많은 변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연구하는 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히
3년 후, 뭐 5년 후가 아니라 당장 내년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정도의 변화가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변화가 산업의 변화와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빠를 때 노사정이 얼마나 그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론도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최근 얼마간 이제 일하는 방식 변화와 관련된 논의 체계에도 있어서 이야기를 또 해보기도 했는데, 비교적 이 부분은 노와 사가 다루는데 크게 어려움이, 다른 의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크게 어려움이 좀 적은 영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았어요. 기술의 변화가 도입이 될 경우에 현장에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람의 수의 변화로도 대응할 수 있지만 일하는 방식과 시간의 변화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대화가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제들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너무 그러니까 첨예한 의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같은 의제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가능한 상황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의제 발굴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다룰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의 전환 같은 것들을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공론의 자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기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마지막 말씀이 제일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미래의 과제를 얘기할 때 늘 그게 이제 변화의 속도나 특히 AI는 정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형태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논의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의하려고 하는 방식일까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이게 옳냐 그러냐 이렇게 가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가급적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와 노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작년 한 해 연구회를 했고 그린 페이퍼 녹서를 냈는데 거기에 12가지 질문을 던지는 형태로 녹서를 냈습니다. 녹서는 이제 질문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의 질문을 던져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을 좀 모아보고 그 답 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공통분모랄까 공약수 같은 것이 찾아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너무 이제 다른 의견들이 또 있으면 또 새로운 미래 과제로 더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의제라도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정성미 연구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병희 박사님 연구위원님 한번 말씀하시죠. 발언을 해야 집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오면서 이제 사회적 대화 2.0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자료에는 좀 명료하진 않지만 뭐 의제, 방식, 주체, 현장 중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화두가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미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이제 과거에는 이 노사의 어떤 정책 역량이나
또는 주력적 실행력 이런 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주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알려내고 노사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라면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의제 설정 자체도 이렇게 의제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그거를 다 동의를 해야 이제 의제가 설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사회적 대화 2.0의 가장 큰 것은 결국 참여 주체들의 공유된 인식과 그로부터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역량의 부족을만 이야기해가지고는 답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 우리가 이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합리적인 제안들은 많지만 그런 합리적인 제안을 갖고 실행할 수는 없는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본다면 앞으로의 이런 전환기에 있어서 이런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기대와 또 하여튼 응원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사회정책 쪽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게 그 여러 가지 교환 구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패키지 D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교환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설정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누군가가 이게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든 피해든 이거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않고 대체로 이렇게 해법을 찾는 방식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특급 플랫폼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관건은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 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각지대만 이야기하는 것이란 거죠. 그 국민연금도 요율 개혁은 굉장히 큰 의미는 있지만 실제 사각지대까지 가는 구조개혁 논의까지 못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노사정의 공동 분담 원칙 같은 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걸 합의할 수 있는 데는 어딜까? 그러니까 대표성이 약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그런 이 노사가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가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주지 않고 그냥 기여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 분담과 과실의 공유 이런 지금 여기 격차 해소를 또 큰 방향을 제시하고 계셔서 그런 실질적인 논의로 좀 이어지면 좋겠다. 아마 그 장이 이는 경사노비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정리가 좀 안 되는데, 먼저 그 최영기 원장님 말씀하신 소위 위로부터 하나의 화두를 던져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뉴스를 읽었을 때 이미 던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사회적 대화 2.0이 뭐냐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저도 명확하지 않지만 사회적 대화 1.0에서 사회적 대화 1.0이 나온 게 바로 이 고용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번에 대통령께서 던지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회적 대화 1.0에서 추진했음에도 실현하지 못했던 것을 사회적 대화 2.0이 어떻게 받아서 다시 논의할 것인가라는 게 어쩌면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뉴스에서 읽었을 때는 결국은 사회적 대화 2.0이 결국은 이것도 다시 풀어야 될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제 옆에 계신 우리 이병희 박사가
아주 현장 기여를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대화 1.0이 오히려 저는 뭐냐가 궁금하거든요. 2.0이라고 말이 나오니까. 근데 뭐 아직 저도 명확치 않지만 굳이 따지면 제가 사회적 대화 1.0에 한 2018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소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그 소위원회 이제 제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해서 한 2년간 활동을 했는데 당시 이제 그때 이제 출범식 할 때 그때 이제 문성현 위원장님이셨는데 이 위원회야말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미래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박기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지나치게 그런데도 합의를 너무 당시는 사회적 대화 1.0에서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그 긴장감 혹은 피로감 때문에 그 디지털 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가 해체된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장소인데 자꾸 합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의제가 자꾸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한 2년 활동을 하고 멈춰버렸는데 사회적 대화 2.0에서 이를 충분히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논의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 노동이 주로 논의가 되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경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면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경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단순히 사용자 단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지금 말을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국가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도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제가 노동연구원에 있다가 이 명함의 개발연구원을 바뀌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2018년 때부터 제가 노동연구원 소속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쉬웠던 것을 말씀드리면 아마 오늘 이 사회적 대화 2.0의 우리 시스템에도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시 이 자리에서 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가 논의되고 있는 바로 옆에 KT 빌딩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사무국 한 분만 참석하는 정도로 느슨한 연대가 있었다는 거죠. 뭐 그나마 연대가 있었다는 건 다행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그쪽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고 그쪽 위원회의 논의가 이쪽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는. 이기 때문에 서로 각각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데 노동만 굴러가고 경제는 없고 당시에 저는 사회도 없다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국민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사회노동위원회는 맞는데 아직도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 인공지능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우리가 마침 서울스퀘어 빌딩에 멀지 않은 곳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단위의 위원회 혹은 회의체하고도 좀 연계를 하는 그런 논의 구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말씀 다 정말 저희한테 필요한 말씀 잘 주신 것 같고요. 그 비용 분담의 문제가 사실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그게 정책의 어떤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일 가장 큰 항목일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함께 다루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인 형태의 그리고 권익의 어떤 배분의 문제와 함께 그런 이 미래과제를 풀기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책무, 공적 책무를 함께 얘기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같이 고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면 진짜 경제가 제일 앞에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표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굉장히 좀 와닿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지속적인 어떤 논의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그 경제 문제처럼 그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더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뭐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위원장도 최근에 AI와 관련된 언급을 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해줬고, 또 노동계 제가 최근에 들은 뉴스로는 그 민주노총 산하의 사무금융노조에서도 새로 위원장이 선출이 됐는데 이 AI 문제 등을 비롯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그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경제 문제를 잘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KDI에 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태선 교수님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산업안전보건을 전공했고요. 아마도 이 계신 위원님들 중에는 아마 제가 유일한 이공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의 기준들이 마치 자연과학적으로 정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기 또한 사회적 대화가 매우 필요한 국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탑다운하는 법령이 한계에 봉착했고요. 안전의 사법화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역행할 지경에 와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미 법률에 있는 그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이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도 꼭 필요하고 입법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하여튼 이 사각지대를 예를 들면 뭐 조선업을 말씀하셨는데, 조선업의 업종별 자치규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바텀업하는 그 산업안전보건의 준수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의 효과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아마 조금씩 나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요컨대 이제 사회적 대화에서 우리 산업안전의 영역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이제 경산노위가 그 사회적 대화의 허브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허브란 무엇인가를 제가 잠시 고민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그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 분야도 산업안전 관계 법률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사실 대부분 탑다운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민주화시키고, 그래서 이 사회적 대화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산실로서 우리 경산노위가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다른 부처보다 이 대화에 매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경산노위가 그 민주주의 기술학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실은 이제 환경부가 사회적 대화를 참 잘하는 부처인데요. 제가 그쪽하고도 관계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학안전정책포럼이라는 곳은 화학 3법을 사실상 로드맵을 만들고 화학 3법의 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훈령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대단히 특이한데, 그것은 약 7, 8년 동안
그 시민사회하고 그 공무원들이 환경부 공무원들이 긴밀하게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 들면 시민계, 뭐 산업계 또 기타계를 각각 대표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등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고요. 그리고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엔 로드맵을 만들고 입법까지도 거의 관장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통과된 것은 바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이제 이러한 루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산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은 선진국처럼 뭐 산업안전보건부문에 뭐 영국은 HSC 또는 뭐 독일도 그런 그 NAK 뭐 이런 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사실상 산업안전보건의 정책 그리고 또 집행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고용노동부에 오래 계셨던 우리 상임위원께서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주신 말씀처럼 의문의 일패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신 말씀의 핵심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대표성이 획득되도록 열린 공간들 속에서 의제는 다 열어놓고 다 참여하고 투명하게 해라. 이게 사회적 대화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근데 그동안 그런 원칙에 비춰놓고 봤을 때 고용노동부가 했던 거든 과거에 경선호위가 했던 거든 과연 타당하냐에 대한 그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대화 2.0이라는 것들로 패러다임을 새로 바꿔가면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독일식, 영국식은 각각의 기준은 다르지만 그 기준을 만드는 과정들 속에서 사회적 대화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라는 건 공통의 특성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산업안전 관련된 의제가 돌아가게 된다면 위원장님과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강태선 교수님을 모시고 환경부를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를 타겟팅으로 하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양정열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2,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1순위가 안전한 일터 문제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는 아주 정말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뤄야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가 탑다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 있어서 안전 문제는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저는 아주 깊은 전문적인 직견은 없습니다만 문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세밀하게 또 굉장히 이렇게 다각도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현장에서 찾는다는 것은 아마 또 이제 보텀업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제가 전에 김용균 특조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그 특조위를 참여하면서 정말 저도 너무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랬던 경험이 있고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현장에 아주 다양한 해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막연히나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이승욱 교수님. 제 옆에 있다고 그래서 모르지 않습니다. 사각지대를 실패를 했네요. 네. 사실은 제가 늦게 말씀드리는 건 사회적 대화 실패의 장본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지금 자문위원회 하시면서 명망 있는 전문가, 사계의 근위자를 모셨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회적 대화에 경사노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 대화에서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법제도니까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했고, 모든 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을 못했고, 결국은 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반면교사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는 사실은 정기 교수님이 워낙 잘 분석을 하신 것도 많고 다른 데서 분석을 많이 했지만은 그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도 잘 문제 삼고 있는 합의 도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사회적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경험적으로 제가 입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갈등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해지죠. 복수노조 창구단이라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로 협약 비준 뭡니까 이번에 원화청 문제 하여튼 전부 다 성공한 건 없습니다. 이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노사간 다른 사회적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수기기구 이런 위원회 공론화위원회도 주도를 많이 하셨는데 차이점은 제가 볼 때는 노동시장 여기 노사관계에서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너무나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논의에 대한 주도권이나 이런 것이 워낙 강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수기 과정하고는 조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위원회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목적하고 방법이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균형 성장하고 격차 해소. 이거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부정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하겠다. 저는 방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지금 이 짧은 시간에서도 캐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조금 모르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논의에서도 조금 나왔는데, 공론화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 요거 지금까지처럼 여기는 그냥 노사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또는 국민, 이건 사실 의미가 전혀 틀리죠. 근데 청년도 될 수도 있고 해당 분야에 관련되는 사람만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전문가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론화의 주체, 논의 주체를 갖다가 누구로 할 것이냐, 요거를 정말 신경을 써야지 이게 공론화나 대화가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논의 주체, 공론화의 주체. 그다음에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역시 의제죠. 구체적인 의제 설정인데,
거시적인 요 목적에 부합하는 이제 의제 발굴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적 의제 발굴을 위해 가지고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을 위해서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가? 그러니까 공론화 대상 내지 주체가 생각하고 있는 의제하고 국민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의제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 전체의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하고 어떤 특정 집단이 문제가 되는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하고는 발굴 과정이나 그 논의 주체가 조금 달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뭐 솔직히 여기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실패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 방에 들어오면 조금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기억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주신 것은, 기대하는 역할은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냉철한 조력자, 그리고 따뜻한 감시자. 그 역할인데, 저는 그냥 따뜻한 조력자, 그리고 냉철한 감시자로서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용사로는 그게 맞겠네요. 성공의 어머니가 실패라고 하니까요. 예,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교수님 표현대로 실패지만 실패는 아닌 것 같고요. 실패라고 하더라도 이제 성공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쌓으신 실패의 경험을 성공으로 잘 이어주시길 기대하고요. 공론화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참여 주체 문제라든지 의제의 문제에 관한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도 이 공론화 방식은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주체 문제나 의제라든지 방식의 문제가 따로 가지는 않고 정말 뭐 케바케라고 하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의 의제에 따라서 또는 참여 주체가 달라지고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잘 설계해서 좀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더 뭐 말씀 쭉 듣고 우리 아까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다른 분들은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질문 한 번만 하고 끝내가지고 그게 못내 계속 배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하고, 저는 사실 질문이 많았었는데 질문 한두 개 더 하고, 제가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네요. 근데 질문을 하면 자문위원 이사인으로 하는데 이게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분과를 나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과를 어떻게 나누셨는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이제 위원장님하고 비공개 간담회도 여러 차례 이제 위원장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공개 토론회도 했고, 뭐 저는 이제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얘기를 하면서 노경총 간에 어쨌든 의제개발위원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논의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의제를 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대부분 다 100% 연구자시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인 필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공익적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올라오는 의제 같은 경우는 현장의 민원성 의제 같은 것들이 한국노총의 산하 조직들의 아쉬운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해결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고 계신지가 일단 궁금한 거고요. 질문 이제 나중에 답변 주시면은 이제 감사드리겠고,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쨌든 뭐 몇 차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긴 했었지만, 어쨌든 AI다. AI로 인해 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돼야 되는 이유는, 저는 뭐 지난주에 이제 한국경제학회에서 제가 전체 세션에서 좀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경제 체제론을 공부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완전히 다른 문명이 되고 완전히 다른 사회가 지금 이제 도래를 하고 있을 때, 기존의 어쨌든 고용 모델이라는 단어를 최영기 원장이 좋아하시는데, 고용 모델이 아니라 이제 경제 체제론이 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러려면 뭔가 노동시장을 유연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갖고 뭐 사회복지로 커버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복지 시스템. 그래서 뭐 서스킨드라는 사람이 이걸 한다면 조건부 기본소득, 그래서 누구나 다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활동,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과 문화 활동과 이런 부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의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갖다가 워크쉐어링으로 부분을 결국은 노동시간 단축을 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갖다가 이윤을 많이 가져가는 빅테크 위주로의 이 세계가 아니라 뭔가 이윤과 노동시간과 임금과 고용과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는 분배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어쨌든 경제학이 제가 해명하지 못했던 문제들인 것 같고, 경제학이 제대로 해명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이. 그런 점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갖다가 건드리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구상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뭐냐면 노사가 합의를 했으니까 국회가 이걸 들어주세요. 노사가 같이 요구를 했으니까 민원성 의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로 갔었던 부분이 한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이승욱 교수가 맨날 실패하듯이 법을 갖다가 바꾸는 걸로 서로 간의 이해가 달라지는 걸 갖다가 법을 해야 되는데, 경사노예를 거치는 요식행위로서의 과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패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부분들은 노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노사가 무엇을 같이 실천을 해야지 위닝 게임이 될 것이고, 어떻게 공동체를 꾸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AI와 관련한 부분과 관련한 조금 더 많은 컨센서스를 조금 이루는 그런 의제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의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적 대화 1.0 방식에서 다뤘던 방식과 달리 뭔가 노사관계 사업화라든가 아니면 뭔가 민원성 의제를 갖다 밀어넣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말로 여기 공익위원들이 생각하시듯이 그런 부분들로 노사를 견인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회적 대화의 일종 공이라면 과거의 경험이 거기에서 얻은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뭐 굉장히 깊이 언어가 타부시하는 언어가 톱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제를 정해놓고 노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합의를 강요하는 식으로 이게 진전이 됐다. 이게 이제 굉장한 노동계나 그 사측이나 다 불만인데, 그거는 하여간 우리 현실이 그랬기 때문에 좀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피하려면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론화위원회로 버텀업식으로 가는데, 버텀업으로 하되 대통령의 최종 브레싱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건 강조하고 싶어요. 밑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러이러한 옵션을 제시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떤 당부를 하도록 공개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지역업종 대화에서 너무 디테일로 내려가면, 너무 바닥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미묘하게 행정부하고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대화기구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심인데, 거기서 정부가
어떤 위임을 하거나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화 경사노위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미묘하게 충돌을 할 수가 있다. 그 점이 제가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우리가 또 하나의 그 터부가 유연성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노동 존중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 산업 전환이나 그 AI 전환,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연성을 이렇게 풀려고 해서가 아니고 일종의 노동시장의 유동성 이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 거냐. 그래서 그 유연성이라는 용어도 좀 달리 표현하는 지금 상황에 맞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잘 캡처하는 그런 개념을 뭘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유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거를 캡처해서 의제로 올리는 그래서 경제 쪽을 좀 경제적 문제의식을 가미하는 그렇게 보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직함도 전 개관 교수입니다. 지금 현직이 아니라서. 예. 근데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칭은 이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인데 이 노동연구원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노사정에는 전 상임위원으로 해주시면 차라리 더 특색도 있고. 아까 질문 주신 것 관련해서는 우리 예, 조 박사님께서 질문 주신 것 답변 우선 먼저 드리면 자문단을 이제 분과별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의제가 세팅되고 나면 사실 의제에 따라서 자문단도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슈들이 올라오는 것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연계도 하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현재 하고 있는 단에서 이건 언제든지 그때그때 변할 수 있게 그렇게 상황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의제개발 조정위회 등등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현재까지 의제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을 주셨는데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말씀드리긴 좀 이른 단계인데 다만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박사님께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그 질문을 주셨는지 이해하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제개발 조정위회 등등을 거쳐가는 과정들 속에서 노사정이 지금 복합전환의 위기에 어떻든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뤄야 됩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3분만 주시면 의제나요? 네. 그러면 제가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의제와 관련해서 이제 복합 전환이라고도 먼저 말씀하셨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AI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AI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현대차의 로봇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차 로봇은 좀 사기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지금 근데 의도한 목적은 달성을 했죠. 그걸 쇼를 보여줌으로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자본을 갖다 모으는 데는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쇼는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지컬 AI든 뭐든 간에 AI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고용이 대체가 될 거는 언젠가는 올 것은 틀림없는 거고요. 남은 시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아니면 15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새로운 문명사회를 대비할 것이냐라고
라고 하는 부분들은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당장의 발등이 뭐냐면요. AI 때문에 청년을 뽑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의 실업률이 이제 대단히 심각한데 소위 말하는 이제 AI하고 도메인 널리지가 결합이 돼야지만 새로운 어쨌든 그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도메인 널리지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단순한 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결국은 복합적인 일로 갈 텐데 그 일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이제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까 우리 이제 최영기 원장님이 그 어쨌든 새로운 어쨌든 고용 안정성 모델을 구상을 하자 유연 안정성과 관련한 이제 대통령의 고민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 한 방법이 뭐냐면 대기업들하고 타협해서 정말 왕창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은 그거를 가르쳐 줄 만한 이 역량이 별로 안 돼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은 많은 기업에 이제 글로벌화가 됐고 글로벌 역량이 있고 그러면 그걸 좀 가르쳐 주고 그걸 갖다가 근데 지난번에 얼핏 아마 그 술자리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 직업 훈련 독일식의 듀얼 시스템을 생각을 해서 1년, 2년 공부를 하고 어쨌든 나갈 수 있는 걸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둬서 이거를 갖다 그들이 일을 하고 중견기업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이런 식의 뭔가 새롭게 고용과 훈련과 이거에 대한 타협 모델을 조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외국의 모델이 있지 않나요? 독일 모델은 이제 대기업만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기업들이 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예, 아니 대기업에 가야지 제대로 지금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AI와 관련한 훈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몇몇 개 기업들은 그거 AI와 관련한 사내 자격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정부가 그런 AI와 관련한 자격제도 만드는 건 훨씬 더 더딜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기업이 지금 훨씬 더 빠르고 정부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는 쪽을 갖다가 우리가 사회적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요. 아주 그 솔루션까지 또 말씀을 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아까 우리 이승열 연구위원님도 말씀 주신 것 같고 최영기 전 상임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이런 유연성 문제를 우리가 2.0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그 고견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그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그 되게 민감한 그 이렇게 어감 자체가 그리고 또 이 유연성 하면 마치 해고 자유하고 같은 의미의 고용 유연성 문제로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고정관념의 벽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연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실제로 그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의제 속에 이렇게 담아내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좋은 고견을 엿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뭐 고용 유연성에서부터 덴마크 모델에서 시작이 됐지만 고용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 말고 지금 이 플렉시빌리티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고 실제로 그게 이제 정말 필요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탁 들어가는 순간 그런 모든 것은 다 사상이 돼 버리는 위험이 있어서 이제 정말 2.0에서 유연성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뒤에 플로어에서도 또 뭐 말씀 더 좀 해주실 분 있으면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없나요? 예. 사실은 저희 그 시나리오 상으로는 이 자문회의는 양정열
운영국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제가 주재하는 것은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양 국장한테 그 부분은 이따 회의 끝나고 따지기로 하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평소 이 식견의 깊이, 넓이를 이렇게 불시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 출범에 제가 훨씬 더 많은 이렇게 힘을 얻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문회의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시나리오는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이제 상임위원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괜히 중원이 될 것 같아서 예, 오늘은 그냥 이걸로 1차 자문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할 말은 또 네? 지금 다 준비하고 오셨는데 고상 네네네 잠깐만 위원장님이 마무리 다 하시고 다시 마이크를 돌리셔서 이것도 참 그런 건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상임위원으로서 각오 비슷한 말씀 드리는 걸로 정리를 좀 할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료로 30년 생활하면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모를 갈증이 좀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문제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 왜 문제들은 점점 더 커지고 어려워지는 걸까? 이제 8월 30일자로 고용노동부를 떠난 다음에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다가 제 접근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정책적 수단으로 풀려 했던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닌가? 오히려 지금처럼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는 차라리 사회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서 합의된 방향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주요한, 유효한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경사노위 상임위원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져서 그 방향을 한번 실현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는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살리려면 결국에 오늘 자문단으로 오신 여러 우리 사회에 계신 전문가 분들의 힘,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 핵심이다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참여하신 자문가 분들이 위원장님께서는 냉철한 조력자하고 따뜻한 비판가라고 규정해 주셨는데요. 저한테는 든든한 백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자주 청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고요. 저기 감사의 선물을 하나씩 저기 준비했으니까요. 가실 때 꼭 빠뜨리지 말고 가주십시오. 고맙습니다.